솔직히 말하면 이제 20일기만 생각하면 좀 안 치고 싶은데 고려한 분들 꽤 많기 때문에 찍어야 되겠죠. 자, 보시죠. 하여튼 CVP는요, 관리계 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바이블이에요. 굉장히 분석이 출발시킬 수 있는 문제들 꽤 많이 나왔죠. 자, 보세요. 가져오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아까 잠깐 나왔었죠. 정부 원가 계산한 손익계산서고요. 이거는 기업 내부에서 분석하는 변동 원가에 대한 손익계산서예요. 보세요. 먼저 금액을요, 단위당 판매 가격을 20원이라고 보고요. 판매 수량을 5개라고 가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매출액 총을 얼마나 나오죠? 100원. 20원 곱하기 5개니까 100원이 나오고요. 변동비는 하나당 60%, 12원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개당으로 분석을 하면, 하나의 판매액을 얼마다? 20원. 변동비가 12원이면 변동비를 뺀 순수한 공원이익이 8원입니다. 변동원가가 그랬죠. 변동원가의 특징이 뭐다? 변동원가는 고정지정한 지표를 뺀 이익을 찾는 것이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원이익을 찾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원이익 총액에서 고정 총액을 뺀 게 순이익, 즉 영업이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찾는 것을 CVP, 공원이익이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 이렇게. 먼저요, 변동비와 공원이익의 합은 언제나 매출효과가 일치한다. 이해하시나요? 네. 여기서 여기 빼기 이거니까 얘와 얘를 더한 건 언제나 매출액과 일치한다. 이해가시죠? 매출액을 100% 놓으면 공원이익률과 변동비율과 공원이익을 합하면 언제나 100%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럼 만약에 매출액 100%에서 변동비율을 빼면 공원이익이 나올 거고, 매출액에서 변동비율을 빼면 공원이익을 빼면 변동비율이 나올 것이다. 이해가시죠? 만약에요,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면, 이거 뭐가 된다? 손익분기점. 아니, 만약에 공원이 40원인데 고정비가 40원이면 영업이익이 제로가 나오죠. 네. 손익분기점이라고요. 네. 거꾸로 공원이익보다 고정비가 크면 손실이 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변동 뺀 게 공원이익, 거기서 고정비 뺀 게 정확히 말하면 영업이익이죠. 이해가시죠? 이 구조는 이해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해볼까요? 자, 이제 이해하시는 걸 하시고요. 안 되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먼저, 변동비율과 공원이익을 더하면 항상 100%다. 이해가시나요? 네. 매출액에서 변동비율이 공원이익이었죠. 그러니까 변동비율과 공원이익을 더하면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시죠? 네. CVP에서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도달하려면, 자, 이익도 손해도 아닌 저를 도달하려면 얼마치를 팔아야, 금액으로 얼마를 팔아야 하느냐, 이걸 찾는 것과 또는 수량으로 몇 개를 팔아야 수익분이 되느냐, 이걸 가장 쉽게 찾아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가장 첫 번째 가는 단계는 손실을 없애고 분기점 가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게 1순위 목표예요. 아직 독점 사업이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돈 버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손익분기점 갈 것이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냐, 내가 몇 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면 그때 CVP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하나만 잊어버리시면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잘 드리는데, 회계뿐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학 공식이 금액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액 구할 때 가장 쉽게 구하는 방식이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를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이용할 때는 전체에다가 해당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한 20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20명 전체 놓고 이 중에 1학기 때 올레일 많으신 분, 비율 찾으면, 물론 제로라는 걸 압니다. 일단 합니다. 여하튼 비율에다가 만약에 20명 중에 5% 가져가면 20명이 5% 곱하면 해당 사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찾는 건 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냐, 전체분의 비율이냐.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이해하시면 알까지는데 의외로 공부하실 때 잘 활용 못해요. 제가 회계를 13년 만에 했는데 회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수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현실 많이 쓰시잖아요. 댁에 들어가실 때 사과가 이뻐요. 맛있어 보여요. 5개 샀어요.
5,000원 줬어요. 그 5,000원 어떻게 나왔죠? 분명히 1,000원짜리 가게 사셨을 거라고, 예를 들면. 우리 수량과학과를 계속 쓰시는데, 희한하게 공부해서 오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번에 듣지 마시면서 답을 드리는 게, 손익분기점에 금액을 살 때는요, 금액을 살 때는 언제나 비율을 이용해요. 다시요. 얼마치를 팔아야 했을 때는 금액 비율을 이용한다고, 비율. 전체 찾아야 되니까. 반면에, 수량 살 때는 단가를 이용한다고요. 저번에 가세요? 요 개념을 잘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할 것입니다. 해보죠. 그렇죠? 자, 그걸로 나왔고요. 자, 또 뭐요? 구하는 것이 전체 개념인 매출액을 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비율을 이용해야 하고요. 이거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일 때는 공원 이익률을 이용해요. 반면에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이용할 때는요. 가장 단가를 이용한다고. 이해가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공간이 전문가대로 해보죠. 우리가 매출액은요. 매출액은 연동비에다가 고정비 더하고 여기다 이익이 붙은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원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변동비에다가 고정비 더하고요. 거기다 이익 더한 게 매출액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손익분기점 찬다고 치면 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손익분기점이라고 치면 그러면 변동비 넘겨볼게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는 고정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됐고요. 그러면 여기 뭐죠? 공원이익은 고정비. 손익분기점이 나온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공원이익을 구하는 건 자, 공원이익을 구하는 건 단위당 공원이익에다가요. 하나당 공원이익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 전체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판매량. 이해가시나요? 또요. 이 공원이익을 구하려면, 전체 공원이익 구하려면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을 곱하셔야 되겠네요. 이걸 할까요? 전체 공원이익이 지금 얼마죠? 40원이잖아요. 매출액이 얼마였죠? 100원. 공원이익을 곱하면 공원이익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공원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구하는 방식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이래서 공원이익이 나오죠. 이해가시나요? 반면에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을 곱하셔도 공원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이익이 없으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BEP 또 BEP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구하라고 하면 단가를 이항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넘기면 되니까. 이해할까요? 넘어가면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이만 이해하시나요? 지금 공간이 좋아서 못 쓰겠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얘를 이항시키면 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고? 고정비가 당연히 분자가 될 거고요. 밑에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반면에요. 만약에 매출액이라고 치면 공원이익이 어떻게 되겠죠?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 1이었죠. 고정비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매출액 구할 때요. 공원이익을 이항시킨다거든요. 이항시키면 고정비가 분자로 가고요. 공원이익이 단위당 제가 과정을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량을 구할 때는 단가를 이용하시면 되고 단위당 공원이익. 매출액을 구할 때는 공원이익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유출해 보시면 수량일 때는 단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위당 공원이. 매출을 셀 때는 비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걸 이해하시면 복잡한 게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헷갈리시겠죠. 이해가시면 한 번쯤 이 공식을 이대로 보시면 편해요. 우리가 공원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공원이익이잖아요. 공원이익이죠? 이거 공원이익 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첫째, 단위당 공원이익에다가 판매량이 몇 개라고요? 5개잖아요. 네, 5개. 화로 40개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수량 거의 단가 또는요.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 비율 40% 구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네. 이 두 가지를 공식 풀어보면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에 거는 판매량 곱하기 단가로 구해온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공원이익. 여기는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을 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것과 이거니까 이항을 시켜보면 판매량을 구할 때는 뭘 구한다고요? 단위당 공원이익을 사용하셔야 돼요. 단가. 매출을 구할 때는 공원이익률을 사용하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찾으면 이익은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익이 없다는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목표이익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눠주면 똑같으니까. 이해가시나요? 네. 아니, 이익이 없을 때가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이 목표이익이 있으면 이익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분모에다. 그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구할 때는 뭘 이용하라고요? 구조효과를 공원이익을 나누실 거. 판매량을 구할 때는요? 단가를 구하실 거. 단위당 공원이익. 이해가시죠? 요거는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이 없을 때. 그럼 이익이 있는 건 분자에 더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요거 뺀 거니까. 아니, 만약에 이익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요. 보세요. 위의 공식들 중에 두 개가 더 중요하죠. 여기도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손익분기점에서는 매출이든 판매량이든, 일단 분자는 모두 구조효과죠. 네. 구조효과죠. 네. 분모만이 매출액을 구할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률, 판매량을 구할 때는 단가인 단위당 공원이익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계라는 게 나오죠. 안전한계. 네. 저게 뭔가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한계. 안전한계란 말은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데 CVP라고 해야 되겠네. 도표가 두 개가 있는데, 도표가.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요. 일반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게 일반적인 변동비와 고정비니까 요게 원가고요. 원가. 이해가시나요? 요게 보통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여기는 손실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건 손실 되는 거고 요거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찾는 손익분기점이 무기란 얘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요거는, 자, 원가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고정비고, 쓰지 않아도 고정비고요. 그만큼 쓰는 만큼 들어가는 변동비거든요. 이해가시나요? 매출액은 안 팔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려서 일정 시간 지나야만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은 손실, 요 부분은 이익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요, 안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매출을 여기다 가정을 하면, 요게 안전함이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나니까, 여기까지를 안전함계를 한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매출액이 만약에 15만원. 어디까지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만약에 10만원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안전함계는 얼마예요? 금액으로 5만원이죠. 그럼 안전함계율은 15만분의 5만이에요. 매출액분의 안전함계. 이게 안전함계율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안전함계는 뭐라고요? 마진세이프스인데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한계. 그러면 매출액에서 분기점까지의 매출을 빼면 요 금액이 우리가 손실을 보셨으면 최대 한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요걸 우리가 CVP 도표라고 해요. 요게.
요게 CVP 도표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보시면, 자, 이쪽은 조업도고요. 조업도고요. 표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봐주세요. 수익이나 비용인데. 자, 그래서, 자, 우상에 하는 수익성과 비용성이 거주되는데,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설계죠. 이해가시나요? 이해하시죠? 자, 만약에, 여기 매출선이잖아요. 요거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뭐라 하냐면, 요 기울기. 요쪽은 뭐라고요? 수량. 요쪽은 수익이잖아요. 억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당 판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매출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매출액을 수량으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단위당 판매가. 이해가시죠? 요거에 대한 기울기. 비용에 대한 기울기. 요거. 여기까지가 고정비가, 요거 아니야, 요거가. 요게 변동비잖아요. 요 부분에 요거는. 변동비를 수량 나는 거니까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고정비잖아요. 이것도 변동비잖아요. 이 기울기는. 이게 변동비죠. 그러니까 변동비를 기울기 나는 거는. 변동비를 수량 나는 거니까 단위당 변동비가 된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요거는 고정비가 실을 수가 없고, 요 기울기는 변동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비를 수량으로 나누니까 이건 단위당 변동비가 된다. 그렇죠? 참고로 하나 더요. 이 그래프는 안 나오는데 용어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우리가 CVP 도표라고 하면 거기서요. 일단 딴 건 다 빼고 이익과 조업도만 따지는 게 이익 조업도표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올라갑니다. 여기가 BP가 됩니다. 제로 인정. 여기가 고정비 시점이에요. 그렇지. 요 라인은요, 이 라인은 단위당 공원이익이 됩니다. 이런 것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할게요. 보세요. 변동업계 설계에서는요, 뭐 출제가 꽤 많이 되고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 흐름은 어렵지 않은데, 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변동을 뺀 게 공원이익, 공원이익에서 고정을 뺀 게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해가시죠? 중요한 마인드는요, 변동비와 공원이익을 더하면 매출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은 변동비율과 공원이익을 더하면 언제나 100% 나간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예. 우리가 이 공원이익을 구하는 방식을 아까 나왔었죠?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수량 곱하는가, 아니면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을 곱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변동비율과 공원이익을 더하면 항상 1즉 100%가 되고요. 자, 결국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거란 말이에요. 손익분기에서 매출액이 얼마냐? 우리가 이익을 얼마 벌려면 얼마 팔아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풀기가 오히려 쉽거든요. 매출액을 구할 때는 매출액을 구할 때 뭘 이용한다? 비율을 이용한다. 공원이익률. 판매량을 구할 때는 단가를 활용해야 한다. 이게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하라고 하면 고정비를 얼마 한다고요? 공원이익을 나누시고, 만약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라고 하면 수량이니까 단가 이용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목표액이 있다면 목표액은 얼마 주면 되고, 그건 어려울 게 없죠? 여기 안전하게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도표 간단한 설명드렸죠? 그렇죠? 해볼까요? 문제를. 자, 먼저 2013년 9번 볼까요? 2013년 9번. 자, CVP 분석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 개념. 2013년 9번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요, 다 전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원이익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26번 보실래요? 자, 이익 조업도 도표. 이게 이익 조업도 도표거든요.
이게 이때의 기울기를 뭐라 생각하고요? 단위당 공원이. 여기 단위당 공원이. 시간 곱하기 공원이니까. 자, 36 보시죠. 자, 다음 자료는 을지기업의 11월 Q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공원이익률 구하면 얼마인가? 자, 판매 가격에서요.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이죠. 그러면 자, 8,000원에서 2,400원 뺀 1,600원이 공원이익이겠네요. 그렇다면 공원이익률은 얼마예요? 잠깐만요. 자, 이거 지우기 전에 여기 쓸 공간이 없어요. 이거 지울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고 계세요. 도표가 깊게는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계산을 보여드리면 몇 가지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문제가요. 자, 단위당 판매가죠. 얼마죠? 8,000원이고요. 단위당 변동비가 나왔죠. 변동비가 나왔죠. 6,400. 그러면 변동비를 얼마나 되게요? 80%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겠네요. 공원이익. 1,600원이죠? 이건 비율 몇 프로라고요? 20% 나올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뭘 거라고 했죠? 단위당 공원이. 공원이익률은요, 20% 구하셨죠? 됐죠? 네.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을 구하라면서요. 33번. 네. 매출량을 구하라고 했죠? 매출량은 금액인가요? 수량인가요? 수량이요. 수량이 뭘 찾아야 한다? 단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량, 즉 판매량입니다. 자, 고정비가 얼마죠? 400만 원? 맞아요? 자, 그러면 수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가를 나누시면 되죠? 단가가 얼마예요? 1,600원이잖아요. 이해가시나요? 단위당 공원이 네. 얼마나 와요? 아무 사람 모르겠어요. 2,500이에요? 2,500인 거 같네요. 맞나요?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네. 자, 34번에 문제 30원자를 그대로 가지고요. 목표 이익 3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을 꺼라고 했죠. 자, 보세요. 목표 이익 있으면 더해주면 되잖아요. 300을 더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걸어간 건 매출액이죠. 금액일 때 뭐라 하면 된다?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이 얼마인가요? 20%잖아요. 0.1 나눠보세요. 0.1. 3,500개예요? 3,500만 원이에요? 금액이니까 매출액은 3,500만 원이 된다. 이해가시나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34번의 답은 4번이고요. 됐죠? 문제 32번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2,500만 원에서의 안전한계를 구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먼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손익 매출액이 얼마였죠? 안 나오나요? 아직? 고정비 있잖아요. 자, 4대 매출액 그려주세요. 목표 없이 400만 원을 뭘로 나눈다고요?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0.2. 얼마인가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나오죠? 2천만 원 나와요? 2천만 원 나오죠? 나눠보시면 이해가시나요? 네. 2천만 원 맞죠? 네. 나눠보시면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천만 원인데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2,500. 2,500.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안전합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2,500이라면 선택 매출액은 2천만 원. 안전하기는요? 500원이겠네요. 이해가시나요? 비율로 해서 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안전한 게 금액 나왔죠? 이거 지금 안전한 게 금액이 아니라 안전한 게 1 따졌잖아요. 네. 매출액분의 안전한 게. 안전한 게 매출액이 얼마예요? 2,500. 2,500. 맞죠? 네. 그리고 안전한 게 500이니까 2,500분의 500. 20%. 20%. 되셨나요? 네. 안전한 게는 언제나 매출액분의 안전한 게 금액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이 정도 나왔어요. 양식은. 지금 네 문제가 동시에 나온 건 자연하죠. 그래서 낯설지는 모르겠는데 원가 쪽은 복잡하게 꼬질 않아요. 이거 같이 해볼까요? 안전한 게 500만 원이죠. 안전한 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액분의 안전한 게. 지금 매출액을 2,500으로 줬으니까 2,500분의 500, 20%. 되나요? 네. 됐습니다. 2016년 거예요. 18번 보시죠. 이거야, 지금 되고. 다음 중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소리대단 사용만 나타나는 이 항목 뭐가요? 공원이. 원이고요. 자, 20번을 보시죠. 자, CVP 분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원가 계산 보시죠. CVP 분석. 변동 원가 계산이죠. 변동 원가. 됐죠? 21번. 자, 잘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똑같은 방식 나왔는데요. 자, 해보죠. 자, 잘해보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00원이죠. 2,000원. 단위당 변동비는요? 1,200원. 1,200원. 그러면 자, 변동비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죠? 60%라는 얘기죠. 네. 맞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인가요? 40. 네? 40. 부모님들 40%. 아니, 아니죠. 금액. 아, 800원인가요? 네. 800원이고요. 공원이익률은 40%가 나오죠. 됩니다, 이부터. 뭘 물었나요? 손익분기점 판매량 물었죠. 첫 번째, 22개 문제 오시, 공원이익 문제 보여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800원, 답은 1번입니다, 21번. 네. 자, 22번. 손익분기점 판매량 물었죠. 자, 판매량이면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 없이요. 고정비 얼마라고요? 400만원. 400원. 판매량은 수량이니까 뭘 의미한다? 단위당. 단위당 공원이익. 얼마예요? 800원이지 않아요? 500개요? 5,000개요? 5,000개? 5,000개.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죠? 됐고요. 자, 문제 21번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당 변동비를 1,600원 했을 경우에 이게 1,200원인데 1,200원이 아니라 1,600개라고 했을 때 1,600원 1,6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가시나요? 공원이익이 얼마 나와요? 400원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는 변동비율이 80% 여기가 20% 바뀔 거예요. 구해보시면 되죠. 자, 판매량을 걸어봤으니까요. 400만원. 역시 판매량은 수량이죠. 네. 단가를 활용하셔야 얼마죠, 이거? 400. 4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단위. 자, 만단위. 이해가시나요? 예. 이럴 거 없고요, 이거. 자, 24문제. 문제 21번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이익 24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 바래요. 매출액. 자, 고정비가 얼마라고요? 400원. 400만원이고요. 목표이익이 얼마라고요? 240원. 40만원. 자, 조화라고 관계. 매출이니까 금액이잖아요. 금액이면 뭘 이용하라고요? 공원이익. 요겁니다, 물론. 요거죠. 21번 자리니까 요거.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40%죠? 21번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얀 거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보여보세요. 얼마나?
300만 원. 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해보시면 이 방식은 단순해요. 수량 구하실 때는 단가 활용하시고, 만약에 매출을 걸어가면 공원 이익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역시 안전한계인데요. 21번 자료일 때, 21번 자료일 때, 매출액 2천만 원에서 안전한계를 걸었죠? 네. 맞나요? 예. 자, 그러면 매출액 2천만 원, 21번 자료에서 손익분기점 매출 해보세요. 21번 자료. 400만 원 짜리. 400만 원을 0.3 나누면 1000만 원인가요? 얼마나요? 자, 손익분기점을 찾아보시면 고정비가 400만 원이죠. 그런데 공원이익률은요 40%잖아요. 이거 하시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요, 보세요.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00만 원. 안전한계는 1000만 원이죠. 네. 그럼 안전한계는요, 매출액분의 안전한계니까 2천만 원분의 1000만 원. 50%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예. 됐죠? 팩트. 이제 11년 걸로 가겠습니다. 먼저 8번 보고 싶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CVP 분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원가 조사방법. 전동원가 계산이죠? 맞죠? 그 다음에요. 22번. 자, 손익분기점과 CVP 분석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익계정은요? 원이고요. 26번. 다음 중 이익선의 기준, 아까 보였죠? 이익도표. 단위당 부모님.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빠졌지만 아까 오타 났던 거 32번부터 35번까지. 그렇죠? 잘해보죠. 32, 35번까지 빠져있어요. 먼저 32번 2011년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FSW사의 11월 A 상품에 대한 원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공원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해볼까요? 뭐 방식은 똑같으니까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단위당 판매액이 얼마예요? 만 원입니다. 그죠? 단위당 변동비는요?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 총활용비는 800만 원이죠. 얻으시고요. 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2,000원. 그럼 답은 30의 답은 1번이고 일단. 자, 변동비는 얼마죠? 80%. 80%. 다 공원이익률은 20%. 20%.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33번. 32번 자료에서요. 손익분기점 매출 뭐라고 그랬죠? 네. 매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손익분기 매출액은 고정비가 얼마예요? 800만 원이고요. 자, 매출액, 금액이니까 뭘 유의한다? 비율을 유의한다. 공원이익률은 20%네요. 1,100만 원이요?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네. 4천만 원. 이해 가시나요? 예. 나눠보시면 800을 0점 나눠보면 되죠. 자, 문제 32번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이익 400만 원을 달성한 판매량 한번 해볼까요? 판매하고 배울게요. 자, 고정비가 얼마예요? 800만 원. 목표이익은요? 400만 원. 자, 구하라고 한 게 수량이에요, 단가예요? 판매량도 수량이죠? 단가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라고요? 2,000원이죠? 나눠보세요. 1200만 원 나누기 2,000원. 6,000원. 600만
6천 단위? 네. 네, 가시죠. 자. 문제 32번 자료를 활용하여 판매량 1000단위에서 안전 한계율을 구하면 어렵죠? 아, 맞습니다. 만단위죠?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이 하나에 10,000원인데 만단위가 얼마나 얘기해요? 자, 10,000원짜리 10,000개 팔고 얼마예요? 1억이요. 1억이죠? 네. 그럼 매출액이 1억원이고요. 아까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하셨죠? 네. 33번에서 네. 손익분기 매출액은 4천만 원이죠? 안전한계가 얼마라고요?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출액이 10,000원짜리 만단위니까 1억원이죠? 근데 아까 손익분기 매출액은 33번에서 4천만 원 나왔거든요? 6천만 원. 그럼 안전한계는 6천만 원이죠? 네. 그럼 안전한계는요? 60%. 1억분의 6천만 원, 60%가 됩니다. 볼 수 있죠? 네. 보다시피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경 교수님. 문제 별로 안 바꿔요. 여러분 시험 보시기 훨씬 편해요. 좋습니다. 2010년 거 보실까요? 25번. 2010년 거 25번. 자, 보세요. 요거는 뭐, 총공원익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공원익 말고 총공원익은요, 제조 공원익에서 뭘 뺀다? 변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동. 제조관대.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아닌데. 여기서요, 네. 우리가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익 나오잖아요. 예. 변동 간접비만 빼면 제조가 공원익이 나오는 거고요. 환감비 빠지면 총공원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매출액에서 변동비 중에 제조 원가를 뺀 건 제조 원가 공원익이고요. 변동 제조비랑 변동 환감비까지 뺀 건 총공원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총공원익은 제조 공원익에서 뭘 더 빼한다고요? 변동 판매비와 관리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26번 보실까요? 문제 풀방 해보시죠. 자, 26번 보시면 다음은 가나기업의 12월에 Q 상품에 대한 원가 자료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을 뭐라고 했죠? 해볼까요, 자료를? 다이나 판매 가격은 5,000원. 이해 가시죠? 다이나 변동비는요? 3,000원. 다이나 공원이익은요? 2,000원이 되거든요. 2,000원. 좋습니다. 자, 그럼 변동비율은 60%. 공원이익은 40%죠? 맞나요? 네. 그렇죠? 자, 이제 해보죠. 첫 번째 문제가요. 손익분기점의 매출량이죠? 네. 가끔 매출량을 시험 보실 때 매출량 자꾸 매출액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매출량은 수량을 묻는 겁니다. 네. 매출은 금액이지만 그럼 수량이니까 뭘 찾아서? 다이나 공원이. 다이나 공원이. 볼까요? 자, 고정비가 얼마죠? 500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량 500만 원입니다. 다이나 공원이 얼마라고요? 2,000원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가시고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마 나와요? 2,500단위? 네. 2만 2,500단위? 2,500만. 그렇죠? 그렇죠? 다음은요. 27번은요. 목표 이익 2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 거라고 했죠? 매출액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액. 먼저 목표 이익이 2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자, 고정비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목표 이익이 200만 원. 자, 지금은 금액을 물었어요? 수량을 물었어요? 네. 금액을 물었으니까 뭘 이용한다? 공원이익.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40%. 이해가시나요? 네. 그럼 나하고 얼마 나와요? 1750. 1750이면 3번이 답인가요? 됐죠? 됐어요? 자,
문제 26번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량 5천 단위의 안전하게 벌어졌죠. 맞나요? 해볼까요? 일단 29번부터요. 26번 자료에서 공원 이익이 얼마예요? 49회전 보고요. 자, 안전하게 한번 볼게요. 자, 매출량이 5천 단위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오죠? 2,500인가요? 네.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을 찾아보면 되죠. 자, 500만 원을 뭘로 하면 된다? 0.4로 하면 되죠. 이해가시나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뭘로 한다? 공원 이익률. 이해가시나요? 네. 얼마 나와요? 1250. 1250밖에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좋아요.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50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나눠보시면. 그런데 총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단가가 5,000원, 5,000 단위니까 5, 25, 2,500만 원이죠. 네. 2,500만 원분의 1,250, 딱 50%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29분 앞에 했던 거고요. 되었어요? 의외로 CVP는 실제 나누는 거 되게 편하게 나오고 있죠. 거의 똑같은 형태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정리하시면 출발할 겁니다. 일단 출제가 일단 많이 될 것 같아요. 원가액이든 과외액이든. 이해가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 쓸 것들이 많은 거고 12, 13, 14, 15는 요거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제가 쉬었다가 지금 4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쉬고 시작하시면 6시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